살롱드 전북 2회차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와, 살아왔어. 네, 저는 2회차 진행을 맡은 토토입니다. 오늘도 살롱드 전북 팟캐스트 팀원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역시 2회차지만 여전히 로봇 가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1회차 방송 나가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게스트가 가장 자연스러웠다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번 차부터는 좀 몸과 마음을 좀 풀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누구신가요? 아, 이청입니다. 저도 어제 제가 강릉에 있었는데요. 전주에 온 지 6시간은 지났네요. 그래서 강릉 바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해는 단풍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변화가 급격해가지고 저 와가지고 어제 새벽에 겨울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피드백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건 국어책은 읽지 마라.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대본 없이 하려고 한번 했는데 네. 예, 토토님의 대본 없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대본이 없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어디에다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어서 도도님께 마이크를 넘겨야겠어요. 네, 잘 지냈고요. 지금은 좀 졸린 상태입니다. 밤을 샜더니 뭐 하느라 밤새셨어요? 밤에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열어두면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하게 되니까. 많은 상상하시라고 그러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음, 다들 나름 바쁘게 지내셨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2회차를 어떻게 꾸며볼까 하다가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대중문화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청님께서 오늘 어떤 코너가 진행될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진행할 코너 전북 여성자랑은 이 시대의 그 영화나 드라마, 소설, 웹툰 같은 대중문화를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는 코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회차에 뭐 영화든 웹툰이든 그때그때마다 한 편씩 골라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드라마 보면서 좀 답답한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본 것 같아. 뭐 남자 주인공이 사랑한답시고 여자 손목 낚아채가지고 막 데려가는 거나 벽에 밀치고 막 그렇죠. 하는 거 되게 폭력적인데 그런 뭐 사소한 것들이나 우리가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대중문화를 봤을 때 불편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로는 웹툰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 여러분 평소에 웹툰 많이 보시나요? 하루에 못해도 한 2-3편씩은 보는 것 같아요. 아, 요일별로 진짜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일상툰 위주로 우선 보고 머리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주제를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저는 웹툰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선정한 웹툰은 노력해서 열심히 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대중문화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번에 주제를 정할 때 책으로 모든 걸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덕분에 웹툰 세계의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입문의 기회로. 그렇군요.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웹툰보다 만화라는 게 더 편하고요. 몇 년 전, 한 10년 가까이 보다가 최근에는 좀 안 보다가 야,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청님 제외하고는 딱히 웹툰을 보지 않는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서요. 이게 저희가 근데 웹툰을 왜 선정을 했냐면 웹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5년 전만 해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만 웹툰을 봤었는데 코믹스라는 웹툰 전문 사이트가 생기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에는 30개가 넘는 채널에서 웹툰이 와, 유통이 많네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인 문화가 되었는데 웹툰의 그런 전체 시장이 커진 가운데 웹툰 시장 내에서 여성 서사 웹툰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산인데요. 사실 이번에 하게 되면서 제가 웹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의외로 웹툰이
동시대 여성들의 현실을 즉각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에 의하면 거의 웹툰이 이 현실의 여성을 재현하는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성 주인공도 굉장히 많아졌고 여성 관련된 서사나 스토리가 2015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여성 서사 웹툰은 그 온라인 페미니즘 흐름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2015년, 16년에 그 온라인 안에서 페미니즘이 대중화될 때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2016년 아마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넥슨 게임 회사에서 성우 해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친메갈, 반메갈 논쟁이 있었을 때 성우가 메갈 티셔츠 입고 인증샷을 SNS에 올렸는데 많은 백래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성 웹툰 작가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인터넷상에서 많은 남성들이 서사 웹툰 작가들에 대해서 페미나치라고 칭하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그때 막 정의당 탈당 사건, 시사인 절독 사건으로 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7년 여성 서사 웹툰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여성들을 주인공하는 건 물론이고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상 웹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노동 문제 그리고 여성폭력 관련된 서사들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식의 피해자의 고통이나 아픔 물론 생존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아마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며느라기 보신 분 계시죠? 네네. 그래서 뭐 가정 내에서나 시댁과의 갈등 그런 성평등의 문제까지 접근하는 다양한 서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다루는 웹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여성의식을 담은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만화평론가 조경숙 씨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웹툰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장르이기 때문에 작품과 현실이 상호작용을 해서 핫 이슈가 반영되기 쉬운 굉장히 그런 컨텐츠다. 그리고 상업영화나 대중문화 산업에 비해서는 자본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여성주의 시각을 담은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선구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많은 여성 서사 웹툰 중에서 한 작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작품을 저희가 선정했는지 도도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웹툰은 여성 작가 조나나님의 자유독거 여인입니다. 자유독거 여인은 30대 비혼 프리랜서인 한 여성의 하루하루 생각들을 그린 일상툰입니다. 자유독거 여인은 2017년 9월 17일부터 다음에서 연재되다가 2018년 8월 5일자로 다음에서는 연재가 종료되었고 현재는 조나단님의 블로그에서 계속 연재를 이어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택한 웹툰은 자유독거 여인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도 게스트를 한번 섭외했습니다. 와우. 네, 저희가 게스트가 더 저희보다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 웹툰 리더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주얼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천동에 살고 있는 주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얼님. 반갑습니다. 제 소개도 잠깐 드릴까요? 저는 비혼이고요.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 요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웹툰을 주얼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읽게 됐는데 어떻게 프로 웹툰 리더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웹툰과 이런 것들을 즐겨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그렇게 저는 만화를 잘 보진 않는 편이었었거든요. 이제 좋아했던 만화를 기억해 보라면 아기 공룡 둘리 정도였었는데 네, 한 8년 전 정도에 그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어쿠스틱 라이프라고 하는 만화 꼭지가 이렇게 잠깐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해봤었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서 웹툰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시작해서 뭐 정주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강풀 만화도 알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웹툰 독자로서 지금까지 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취향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아기 공룡 둘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명랑 만화를 좋아하는 감성이어가지고 웹툰에서도 일상이나 생활, 코믹 그런 만화를 좀 즐겨보는 편이더라고요. 네네. 뭔가 이렇게 서사가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일상툰을 좀 주로 보시나 봐요. 네. 네. 이번 작품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유독거 여인은 좀 어떠셨나요? 여성 웹툰니스트들이 일상 소재하는 만화가 꽤 많고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잘 즐겨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규 연재하는 그런 웹툰도 보긴 하는데 시간이 좀 제가 많이 남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베스트 도전이나 웹툰 리그라고 해서 그 포털에서 마이너 리그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연재하는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또 주로 훑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자유 독거 여인이었었고 작년쯤 이 만화가 이제 첫 회가 연재가 되었을 때 제목만 보고도 좀 끌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도 비혼이다 보니까 네. 독거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제목으로 써서 하는 이게 뭐지? 하고 좀 들어가 보게 되었고 이제 제목만큼 또 내용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는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말았을 텐데 비혼 여성의 일상을 콕콕 이렇게 찝어주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되었었고요. 제가 이제 좀 기억에 남았었던 편은 정리장애라고 하는 편이 있었었는데 네. 그 정리장애라고 하는 편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집을 정리하지 못하는 스타일 같은 게 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비혼 여성의 또 혼자 사는 비혼 여성의 삶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정리장에는 주얼님의 집을 다 가보셨죠? 네. 네. 가보신 분이 몇 번 있는데 왜 저 말씀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저희 그 팟캐스트 팀원분들은 좀 보고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사실은 서사가 주가 된 만화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상툰이 어색했어요, 사실. 근데 딴 만화나 딴 이야기나 아무튼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러니까 비혼이고 비혼 여성의 이야기고 프리랜서야. 맞아요. 그러니까 주류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주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웹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지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웹툰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사는지, 일상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자기 라이프를 얼마나 갖고 가려고 하는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30대라고 하는 비혼, 아마 비혼으로 30대를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연령대 그런 세대의 문화도 알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 이청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이거 보면서 비혼이라는 거 30대 비혼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런 게 있어요.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읽는 내내 나도 이랬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툰이 가지는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우선 공감되고 나만 이런가 싶은 찌질한 부분을 같이 화면으로 끌어올려서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라고 주는 그런 공감의 위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 웹툰을 보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 편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웹툰이 긴 서사가 있는 웹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저희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른 웹툰이 공교롭게도 프롤로그 1편, 2편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것만 본 것처럼 저희 다 보긴 했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 편이 가장 공감이 많이 됐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롤로그 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카드 신청하셨죠? 직장 정보가 없어서요. 제가 프리랜서인데요. 그럼 남편분 직장이라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부동산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동차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발급이 힘드네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나이만 많은 자유독고 여인입니다. 프롤로그 편이었습니다. 뭔가 이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씁쓸해지지? 비혼이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한 존재, 그냥 뭐가 모자란 존재, 뭐가 없는 존재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편이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비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의 이 가부장제 가족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거기 돈까지 없다면 유급 노동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 찌질한 거죠. 거기다가 여성이면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나마 취급을 해주는 거죠.
결혼제도 아닌 먼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비혼이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라는 개념에 저는 도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비정상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낙인이 찍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웹판원들한테도 그럼요. 저 도서관증 발급받으러 갔는데도 그랬어요. 왜요? 이제 제가 책을 반납을 못할 시에 저 위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써야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부모님으로도 독립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뜸 저한테 남편분 이름, 직장 전화번호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족이 없으세요? 되게 화들짝 놀래서 그 순간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제 여동생 전화번호를 황급히 제가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모멸감이라 내가 왜 도서관에 카드 발급받으러 오면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책 좀 빌리겠다는데. 맞아.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냥 결혼을 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얼마 전에 싱글 침대 사러 갔었거든요. 그 오프라인 매장에 보러 갔는데 저보고 저 싱글 침대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사장 아저씨가 애기가 쓸 거죠? 이러면서 그렇죠. 당연시하는 부분. 그때 모멸감이 또 생각이 나. 정말.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이런 시선이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제도권 내에 다 녹아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연대 보증을 꼭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맞아요. 증명하기 위해선 나를 배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꼭 두어야만 하는 것 같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누구를 존중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비혼이나 독거로 혼자 살게 될 경우가 주택 문제 같은 거 냈을 때 이런 발급하는 서류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뭐 가산점을 주게 됐을 경우에 여기 다 가산점이 깎이는 거죠. 그런 걸 또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저희가 다음 화로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1편입니다. 월세 계약하는 날. 회사 다닐 때 원룸에서 살았어요. 잠만 자니까 충분했죠. 그런데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을 알아보다 만난 36년 된 아파트. 아파트라고 해봐야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지만요. 와, 할렘 같아. 멋져, 빈티지야. 방 2개 있는 14평이더군요. 당장 계약하기로 했죠. 드디어 월세 계약하러 가는 날. 부동산엔 엄마와 딸처럼 보이는 여성 2분이 계셨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집주인이라고 소개를 하며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이랑 동갑이시네. 엄마가 아니라 딸이 집주인? 월세는 저희 엄마가 받으실 거예요. 아, 글쎄 얘가 저 용돈하라고 하지 뭐예요. 따님이 아주 효녀시네. 30대 중반 벌써 그런 나이인가? 집주인이 되는 나이구나. 나는 그동안 뭐 했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월세나 열심히 내자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웹툰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런 식의 웃음이 터져나요. 맥이 빠져요. 맥이 빠져. 힘이 없어져. 맞아요. 그치만 내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저 20, 30대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주거 문제 심각하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 이 사례는 저는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려동물하고 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 주택을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저는 있었어요. 계약을 하는데 딸이 왔는데 딸이 20살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동산이랑 이제 그때는 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왔었는데 어쨌든 다주택자죠. 임대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인데 좀 씁쓸하다고요. 그때 제가 계약했을 때 저는 30대 후반? 거의 40대 초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데 참 씁쓸하면서도 여태까지 뭐 했나 보다는 이놈의 사회. 약간 화도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20대 자기가 벌어서 집을 가졌다기보다는 부를 그 사람들이 증식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산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주얼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제 저도 저의 기혼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자꾸 평수를 늘려가는 이야기들, 부부가 같이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경험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고소득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딴 나라 얘기이기도 하면서 나도 이제 거의 40대 중반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내 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상상이나 해봤을까? 막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냥 당연히 남들처럼 40, 50대 되면 다 자기 집을 갖게 되는 나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그냥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저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삶의 격차 이런 걸 좀 느끼는 좀 안타까움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딱히 내가 뭐 인생을 잘못 살거나 뭐 나쁘게 살진 않았는데 그냥 내가 가진 수준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 좀 들면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를 겪게 된다면 이제 지금은 좀 담담하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이 상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접한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사실 집을 구하는 문제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나마 좀 좋은 조건인데 아마 서울에서 살거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집 문제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박탈감은 정말 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간접적으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도시에서 사는 경험, 제가 전주에 내려온 지 1년 됐잖아요. 네. 서울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다녔을 때 30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이사하겠다는 순간부터 한 최소 6개월은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피폐해지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을 둘러싼 이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꼭 경제적인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나 사람답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주거 조건에 14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20, 30대 도고가 14평 이하? 아니 어쩔 때는 우리 고시원, 맞아요. 고시텔부터 살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나마 지금 30대 중반 지나고 나서 자기만의 주택을 하는데도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제가 소도시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 주택에 대한 삶의 안정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람답게 산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집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내가 쉬는 공간인데 집은 정말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투기의 대상으로 봐서 전주도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피를 받고 넘기고 하는 것들이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뭔가 남편의 소득을 보전하는 하나의 트릭으로서 그걸 안 하면 바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이번에 뭐 3천 벌었어 4천 벌었어 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속으로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나요. 니들 때문에 내가 집 한 채도 못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혼이라고 하는 가산점이 없는 혼자 사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정책적으로 한 채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채씩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법망이 좀 두터워졌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 청년들을 위한 그게 맞아요. 사실은 저는 주거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청년들을 향해 임대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사실은 비혼이냐 결혼이냐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 지금 거의 한 7, 8년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시원에 살았어요. 지금은 나갔는데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죠. 고시원에서 직장과 가까이 사느냐 서울권 내에서 그치만 그 친구는 2시간 떨어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긴 했는데 피폐한 곳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루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내할 것이냐. 근데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금 더 나은 주거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걸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그 선택지가 좁다는 네. 게. 그러니까 절망적 현실에서 선택한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걷고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 그래서 머물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출퇴근 시간으로 허비하고 맞아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근데 월세를 내야 하고 음. 그렇다면 정말 삶에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채 잠자는 시간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주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화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2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편이었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이 어떻게 다른지 네, 이 작가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취하세요? 독립했어요. 미혼이세요? 비혼입니다. 미혼은 결혼은 원래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 않는다는 뜻이 강함. 비혼은 그저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 혼자 살면서 가장 외로울 때 물으면 흔히 하는 대답이 있죠. 첫 번째,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러워요.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럴 때 누워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일까. 맘껏 아파하지도 못하겠지. 욕도 좀 해야 덜 아픈데 물론 상비약은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혼자 밥 먹으면 입맛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음식만 담아서 좋아하는 방송을 보면서 혼자 먹을 때가 제일 꿀맛이고 주변에 거울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극혐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요. 저의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엄청 치이고 힘들었던 하루,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야, 아싸! 불 꺼진 우리 집이 최고지. 일 끝난 후에 저녁에 진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집요하게 물어보죠.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건 잘 고독하다면 모를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뉘앙스가 달라요. 외로움은 나 외로워.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줘. 이런 느낌이라면 고독은 나 고독해. 혼자 있고 싶어. 꺼져. 이런 느낌이랄까? 저는 외로운 스타일보다는 고독한 스타일. 그래서 혼자 사나 봅니다. 꺼져. 그래서 저희가 혼자 사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4명이 혼자 살고 한 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희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외로움 0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외로운지. 왜냐면 저는 또또인데요. 제가 요걸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제가 최근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한테 나 외로움 0부터 10 중에 나 지금 10이야. 나랑 놀아줘. 이러면서 막 질척거렸는데 지금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9 정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외로움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이청인데요. 저는 한 2 정도? 여기에서 말했듯이 누군가 옆에 있으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려 그냥 나 혼자 있기를 선택할 때도 있고, 근데 물론 누군가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건 즐겁긴 하죠. 근데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 저는. 그리고 지금은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외로움 지수로 따지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도도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 똑같은 질문 해봤잖아요. 네네. 저는 0 또는 1이라고 답했습니다. 외롭다? 라는 느낌이 최근에 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고 그리고 사람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사람이 옆에 있나 봐요. 어떻게 있는지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네. 살짝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내 생각을 뭔가 얘기하고 있을 때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일상이나 정서를 조금씩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독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없기 쉬운 종류의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옆에 혼자 살지만 바로 옆집에 언니네 가족이 살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 모임이 너무 많아요. 적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는 게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지 가족들이 그립다거나 아무튼 뭔가가 필요하다거나라는 느낌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이게 참 제가 가진 자원이 많은 거 봅니다. 그래서 0,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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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비혼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비혼하면
혼자 살지만 관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답변 주신 두 분은 결혼이란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편 외에 다른 자원들, 관계망들을 되게 두텁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 지수도 덜하신 것 같고 우리 네, 주얼인데요. 저도 외로움이라고 한 단어가 사실 어떻게 저한테 사무쳤나 이런 걸 떠오르면 별로 없어서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저의 특성을 보니까 외로울 틈을 만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인 부모님 댁을 찾아가서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 뭐라도 막 만들어요. 뭐 베이킹 하는 거 뭐를 한참 또 막 했었고 요즘에는 또 뜨개질 같은 걸 또 유튜브 보면서 막 뜨고 있고 그래서 외롭다는 틈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이제 피곤해서 잘 때 뭐 이런 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빈틈없이 그냥 네, 그런 스타일이랄까요. 비집고 갈 틈이 없군요. 외로움이. 네. 저는 약간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요. 고독이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리턴 투 셀프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들어. 실제로 제가 여자애인하고 오래 살았었는데 그때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외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뭔가를 같이 하자고 막 했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들고 지금 외로움 정도는 제가 오래 키운 반려동물이 있는데 이 반려동물이 노령해가지고 지금 병원도 다니고 제가 이럴 때 왔다 갔다 해서 반려동물이 곁에 없으면 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사실 이 웹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형적인 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짚어야 될 꼭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꼭지들은 이 웹툰에서 굉장히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평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고독이라는 말과 외로움이라는 말을 했고 고독, 은둔, 독거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맞아요. 의외로 많아요. 네, 술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TV를 봐도 혼자 보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랑 함께 하고 싶을 때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사람들 비혼 여성들 보면 지지 집단이 나름 많은 것 같아요. 가족 자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집단. 저는 또 하는 일도 지지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얼님이 뭐 하는 걸 많이 한다.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혼자 표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정말 재밌는 책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걸 못할까 봐 막 혼자 시간을 못 보낼까 봐 두려운 적이 있지 외롭다고 힘들다 이런 느낌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외로움이 구인 제가 변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말을 듣다 보니까 저의 외로움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외로움도 있고 실제로 매일 출근해서 사람들이랑 부닥칠 때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환경이 변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인데 지금은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건 어떤 행위,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같이 표현하고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들에서 오는 결핍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약간 저는 고독하고 이 장하고는 좀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고요함을 느낄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독하는 거는 생각을 할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고독 자체는. 근데 고요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일상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약간 의무적으로라도 약간 고독과 고요를 좀 느끼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얘기 듣다가 저는 제가 외롭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듣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한심하거나 왜 저러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왜 아침 7시에 잤는지 아세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핸드폰을 새로 받았어요. 네. 기존에 습관적으로 하던 게임이 사라졌어요. 새 게임을 받았어요. 오후 7시까지 했어요. 뭐 게임하다가 잠을 못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지 그것에 따른 나 스스로의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가족들이 지금 듣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것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아니 또 중독된 상태로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내한테 편안함이나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찾는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점점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병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는 자발적이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왕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사실은 제가 어려운 사람이라서 왕따가 아니라 저는 저 스스로 따하는 것 같거든요. 자발적인 나고자, 자발적 나고자.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일부러 만들고 사람들과도 약간 거리 두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인데 문제는 외롭다고 계속 옆에서 말하는 거죠. 안 외롭거든요. 그냥 바빠요. 나름.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행복할 줄 아는 능력? 고독인 행복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고독이라는 걸 피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안 힘들어요. 안 외롭습니다. 믿어달라고요. 더 할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요즘이 감정이 없어져 갔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괜찮아요. 외로움을 신만큼 느끼거나 그런 기간들이 적절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혼인 친구들, 그러니까 비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냥 싱글인 친구들이 외롭다는 표현을 하는 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만남, 대상을 갈구하니까 남성을 계속 만나려고 동호회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냥 태생적으로 좀 그런 외로움으로 표현하는 친구. 우리가 여기 전부 다 지금 비혼들이 모여 있고 네. 그리고 연인을 갈구하는 경향이 적어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얘기가 사실은 많이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의 외로움은 그 비중이 엄청 크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소통이 되느냐. 기혼 여성들도 파트너와 얼만큼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외로움의 정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었을 때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건 더 미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없는 게 속은 편합니다. 존중이 있어야겠네요. 사람을 식물에 비유를 한번 해본대요. 식물에 비유하면 민감한 식물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 선인장과도 있는 거고 또 매일매일 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보고 그런 줘야 되는 사람들고 또 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래서 뭐 심심하면 뭐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구하면 만약에 그럼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비혼이건 뭐 기혼이건 상관없이 그런 개인의 성향도 많이 영향 미치는 것 같아요. 예전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선인장과는 아닌가 봐요. 저는 한 다육이? 다육이 정도? 난 매일매일 물 줘야 되는 식물 같은데요. 저는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네. 나도 그럼 3일에 한 번으로 할까? 우리 선인장은 지사님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체 바이오 리듬처럼 사람들이 이 사건이나 어떤 일상이 깨졌을 때 사실 고독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리고 외로움 너무 느끼는 분들에게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추천합니다. 제 꿈이잖아요. 그 마당 있는 집에서 강아지들이랑 같이 사는 게 제 꿈인데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면 돼요. 돈을 좀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해볼게요. 자,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3편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혹시 이 웹툰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편들도 재밌는 편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웹툰이 좀 가지는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 힘이 빠져요. 한숨이 나오는 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쫙 읽게 되면 중간중간 쫙쫙 빠져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힘 빠지게 하는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이게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소확행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거와 반대되는 게 소확불. 이렇게 사실 저는 일상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현실이에요. 불행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경쟁 사회고 굉장히 일상이 무너지고 사막화되고 언제나 불안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월세 내는 그 집을 가꾸면서 그 안에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안 좋은 현실이 더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참 저는 맥이 빠지게 하거든요.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전형적인 게 있는 거죠. 지금 뭐 30대, 20대, 10대들이 되게 개인화, 파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것 같은데 작가 본인 스스로는 나는 그런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졌죠.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 조나난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제가 팔로잉 해가지고 팬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자기 감정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건 좀 아니겠다 생각이 좀 들면서도 이분 지금 그 다음 연재 이후에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이제 만화를 올리고 계시는데 갈수록 좀 쓸쓸하고 의기소침한 모습들이 더 만화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독자로서 이제 저도 뭐 사실 막 일상이 맨날 파이팅 넘치고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작가님 좀 미래가 좀 활기찬 어떤 걸로 좀 부응하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길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 옆에 혹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좀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나? 그래서 뭔가 그런 비혼으로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연대체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그려졌으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작품을 쓸 수 있으면 분명 지지 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웹툰에 조금 드러나면 화이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제 다시 읽어보니까 작가의 성격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옮겼잖아요 다음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사유, 성찰 그것의 포인트, 그러니까 키 포인트만 살짝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30대잖아요. 곧 40대가 되는 꼰대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힘 빠졌다라는 느낌이 제일 처음에 들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분의 매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사람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조심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작가는 이걸로 최대한 표현했나 싶지 않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껏 살지는 못하더라도 성의 없게 살지는 말자. 이렇게 그런 게 아마
작가가 얘기하고 싶던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음. 성이라는 거 있잖아. 자기 음. 삶의 성의 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음. 거가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는.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네. 본인의 되게- 말과는 다르게 정말 치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되게 성찰적인 면이 많이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음. 이 똥 같은 경우를 많이 그렸는데 그래서 똥 같은 현실이 걸음이 될 거라고.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자유독거 여인 웹툰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 웹툰 외에도 여성 서사를 다룬 많은 웹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웹툰 리더 주월님께서 저희가 좀 봤으면 좋을 법한 웹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친구 통해서 이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여성 웹툰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던 코믹스에서 먹는 존재라고 하는 웹툰이 재밌다고 해서 저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전복적인 여성상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류 인생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마이너리티의 삶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쏙 빠져들게 하더라고요. 왜 먹는 존재예요? 한 가지 음식을 그 화의 주제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게 돼요. 그것과 직접 연관도 있지만 간접 연관도 있으면서 네. 그래서 한 제목이 늘 음식으로 타이틀이 네, 회마다 타이틀롤이 정해지고요. 되게 그걸로 재밌는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먹는 존재.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청님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마다 보는 만화가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어떤 걸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네이버의 대학 일기라고 하는 만화를 보고 있고요. 저도 팬이에요. 네, 화요일에는 나는 엄마다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아. 그걸 보고 있고 금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음 사이트에 있는 어쿠스틱 라이프와 퀴퀴한 일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저가 좀 인상 깊게 생각됐던 게 이미 연재가 끝난 웹툰인데요. 네이버에서 연재됐던 나는 귀머거리다라고 하는 여성 청각장애인인 작가가 일상툰을 연재하셨던 만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웹툰을 재밌으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작가들이 주는 표현력과 창작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느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는 지나가는 만화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성 바이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그 동호회 하시는 여성 바이커가 하는 만화도 있었고 또 심지어 탈북인이신 분이 또 만화를 북한 자기 생활상을 소재로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뭐 겪는 그런 만화도 있고 뭐 이래서 저한테는 좀 제가 만날 수 없는 세상 지금 현재 저희 주변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웹툰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접하게 되니까 재밌고 마치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 삶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뭔가 소수자의 입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들의 네. 시각으로 바라본 일상의 얘기들을 즐겨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목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여성 바이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있는데 이딴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네, 그랬었고요. 아까 여성 장애인 작가였던 분은 나는 귀머거리다라고 하는 작품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한국 사회에서 생활했던 모습 만화를 했던 거 제가 기억하기에 외국인 한국이었나 싶어요. 제목이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월님의 추천해주신 웹툰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몇 개 정도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희 그 파켓 멤버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웹툰을 잘 보진 않아요. 저희가 시대에 좀 뒤떨어졌어요. 그래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웹툰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완전 뒤떨어진 사람으로서 이거는 저희 이 전문가 웹툰, 그러니까 만화 연구도 하시고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웹툰을 다룬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좋겠다.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봐야겠다 생각했던 건데
사실 약간 웹툰의 특성상 시대를 빨리빨리 즉각 반영한다. 그래서 그런 재현물인데 그 중에서 여성폭력 피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근데 굉장히 아픔과 생존과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된 웹툰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제목만 한번 알려보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먼저 인기 있었던 거는 여중생 A라고 하는 네. 거였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 안에서 당하는 왕따 그거랑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 빼고 다 보셨나 봐요. 아, 지갑 놓고 나왔다. 아, 이것도 가정폭력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최근에 나왔던 데이트 폭력은 2가지 웹툰 추천해 주셨어요. 하나는 당신의 사랑은 안녕한가요? 당신의 사랑은 안녕한가요? 네네. 그리고 2번째는 다이아리. 다이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리. 다이아리. 네. 그 2가지가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도 한번 좀 읽어봐야겠는데 제가 좀 읽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여성폭력 피해는 아무리 재현물이라도 현실이 더 힘들잖아요. 재현물도 힘든데 현실을 재현물이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현물이라도 보면서 아픔을 함께 공감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주신 웹툰만 해도 되게 많은데 취향껏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요즘에 베스트 웹툰에 들고 있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면 여혐 요소가 짙은 웹툰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조회수를 좀 올려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중문화 읽기 첫 번째 시간으로 웹툰을 소재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머리가 조금 하얗긴 한데 대중문화가 아무래도 우리 여성의 삶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다음 회차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 웹툰 자유독거 여인을 가지고 여성인 저희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혹시 함께 하고 싶은 드라마, 영화, 웹툰도 좋고요.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란에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스트로 참여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그리고 저희 도움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인사드릴게요.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 정우주 대표님께서 저희가 녹음에 필요했던 연습 장비 대여 도와주셨고요.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에서 저희가 계속되는 끝장 토론 네네, 항상 장소 협조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주월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저도 웹툰에 대해서 좀 저에게 어떤 의미였나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